결국은 서로 의존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서로 상호 유익한 관계여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의 자본주의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앉았고요. 오늘은 얼마 전에 매년 이맘때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포트폴리오 기업의 CEO들한테 레터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ESG의 유행, 대유행의 시작이 그거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되게 여러 가지의 유래설이 있어요. ESG 대유행의 유래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공통점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블랙록이 ESG를 드라이브하는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레리 핑크 회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늘 관심이 많죠. 블랙록이 지난주에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 그러니까 1경을 넘었어요. 그리고 뭐 애플 같은 완전 글로벌 기업들의 상당한 다 주요 주주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삼성물산, 삼성생명에 이어서 거의 뭐 보유한 상장사 시가총액이 네 번째로 큰 손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 뭐 그때 자료에 보니까 한 20-30개의 기업의 3대 주주이기도 하고 꽤 많은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블랙록이. 그래서 블랙록의 2020년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연례 서한이 뭐였냐면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죠. 작년인 2021년에는 뭐였냐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50 넷제로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그걸 공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라. 탄소 중립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얘기일지 다들 관심이 쏠렸죠. 근데 이제 올해 제목은 The Power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힘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국은 지금 블랙록이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파워가 웬만한 뭐 국가를 넘어설 만큼 파워가 크기 때문에 보수에서도 블랙록이 욕을 먹고 있고 진보에서도 블랙록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록이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블랙록이 어떤 보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진보적인 이니셔티브를 드라이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진보 쪽에서는 아니 뭐 말만 계속 뭐 탄소 중립이랑 뭐 기후변화 대응하라고 하면서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 포트폴리오를 처분도 안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변명 이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정치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의 자본주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도 아니고 사회적 혹은 이념적 아젠다도 아니다. 그리고 특히 work, W-O-K-E, 이게 work washing이라고 그래가지고 깨어있는 척하는,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에 깨어있는 척하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가지고 work가 아니다, 깨어있는 척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건 여러분의 기업, 직원, 고객, 협력업체, 회사, 이게 다 번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의존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서로 상호 유익한 관계여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의 자본주의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레리 핑크는 이번에 편지에서 사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부분이나 아니면 단순히 탄소 집약적인 자산에 대해서 막 압력을 행사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매각하라, 팔아라, 철회하라, 배제하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상장되어 있는 이런 공공시장에서 얘를 그냥 팔아버리면 오히려 더 섀도우, 이런 민간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민간 시장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노출이 더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세계가 넷제로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만이 기후 경찰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블랙록의 역할은 이런 넷제로를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을 많이 몰아주는 게 이 블랙록의 역할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넷제로의 트랜지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많은 지역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자본을 촉진할 수 있고 탈탄소 경제로 가기 위한 혁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흥미로웠던 지점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쭉 편지 전문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임팩트원 홈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게 유료 기사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업들한테는 연간 회원으로 비싸게
싸게 팔지만 일반 구독자분들한테는 콘텐츠에 대해서 정말로 원가도 안 되는 1,000원에 정말 이 번역비 원가도 안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임팩트온 홈페이지 와서 쭉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넥스트 1000대의 유니콘 기업이 지금은 검색 엔진이나 소셜미디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탄소를 제거하는 스타트업이 넥스트 1000대 유니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탄소를 제거하고 이 모든 소비자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저렴하게 만드는 걸 돕는 이런 스타트업이 넥스트 1000대 스타트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ESG 중에서 이번에 S를 조금 더 강조했어요. S. 뭐냐? 코로나19 이후에 직장과 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했어요. 이 탭이 어떤 탭이었냐면 새로운 직업의 세계라는 탭이었어요. 이 꼭지가 상당히 위에 있는데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사실 재택근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각 기업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업무의 변화, 조직 내의 역학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크게 벌어지고 있을 테고,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지금 현재 미국에서 Great Resignation, 이게 거의 하나 용어,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예요. 대퇴직 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진짜 더 보람이 있거나 이런 걸 찾아갖고 직장을 그만두는 퇴직 행렬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거의 수십 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이직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하나의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로이가 훨씬 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오히려 더 위에 있다라는 걸요. 그죠? 가불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업들이 만약에 예전처럼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않고 옛날 스타일대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정말 리스키해질 거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직은 자꾸 비용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문화가 이제 계속 깔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록이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블랙록이 작년에 몇 월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ESG에 관련된 이제 프락시 버팅, 위임 투표를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이거를 아예 직접 투표권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열 것이다. 자기들이 지금은 수탁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수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 직접 자본주의 뭐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을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블랙록이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회사와의 관계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롱텀 밸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센터를 만들겠다, 출범시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얘기가 될지 저로서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 상당히 궁금했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정말 뭐 장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닌 쪽에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진 드라이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블랙록이 이 드라이브를 계속해 나갈 것인지 아닌지. 근데 뭐 계속해 나갈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이 거대한 어젠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도 아니고, 오늘자에 나온 걸 보니까 존 캐리 미 특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감축을 한 50%를 해야 되는 되게 중대한 46개의 기술 중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건 2개밖에 없고 44개 기술이 아직 많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돈과 자금과 뭐 인재들이 다 몰려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뭐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블랙록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저는 S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흥미로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